안녕하세요. 테너 조영갑입니다. 저는 사실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처절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권투를 했는데 10년 넘게 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28살에 이태리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오페라에 도전을 했는데 제가 10년을 넘게 하던 권투를 왜 그만둔 줄 아십니까?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자꾸 얻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머리 크고 목 짧고 키 작고.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저를 자세히 보시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머리가 크고 목이 없어요. 보통 사람 머리, 목, 어깨로 가는데 목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게 지금 110짜리 와이셔츠인데 간신히 장군도 하더라도 잠궈지질 않아요. 장군도 하더라도 제가 고음을 한번 하고 소리를 내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참 이 운명적인 단점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요,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는데 제가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페라계 무대는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창을 서도 혼자 조명을 다 받고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페라의 꽃 하면 테너죠. 테너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모두가 다 테너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나 할 수 없느냐? 고음이 잘 나야 돼요. 고음이 잘 나려면 신기하게도 키가 작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고음을 내는 악기 자세히 보십시오. 바이올린 작죠? 저음을 내는 악기 첼로 크죠? 트럼펫 작죠? 트럼본 같은 저음을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나다!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노래 한 곡 해드리기 전에 제가 딱 1분만 자랑을 할게요. 조수미가 나오는 학교 로마 산타 체칠리아를 28살 가자마자 1년 만에 들어갔고 2년 후에는 국제콩쿠르 28번을 우승했어요. 콩쿠르에도 질이 있습니다. 동네 콩쿠르이 아니고 유네스코의 둥콩쿠르. 더 피부에 닿게 말씀드리면 군대 면제되는 콩쿠르 이태리에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콩쿠르를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또 박수가 안 나오네요. 박수가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300회를 했어요. 저는 주인공만 했어요. 왜냐? 주인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나서죠.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조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하가 너무 목소리가 굵고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주인공이 확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만 300회를 냈습니다. 이태리에서 제가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태리 말 잘하죠. 독일에서 5년 동안 솔리스트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활동했으니까 독일 말 잘하죠. 프랑스 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에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북한 말 따지니까 한 8개국어 되는데 여러분 절대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책상에 10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학은 담을 쌌고 그랬던 제가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맨날 저를 지어박으면서 너는 왜 태어났니 이놈아 맨날 이랬지만 이런 놈도요 생각 하나 바꾸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생각을 바꿨더니 불가능이 가능해지대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한계선을 갖는데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런 일에는 내 성격하고는 안 맞아. 스스로의 한계선을 갖는데요. 아닙니다. 그 한계선을 없애버리시고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 하나 바꾸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오페라들, 이 머리 나쁜 놈도 애우다 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솔레미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오솔레미오는 뭐냐? 가사가 참 멋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비바람만 불겠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태양 뜰 날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오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serenado ora tempesta nell'aria fresca pareggia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morenato sole, più bella di me, oh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A te sta in fronte a te. 이제는 한국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햇빛 비친다. Amore tu sole più bella di me, oh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고맙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바로 기업가이다. 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에는 기업이 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기업들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도약을 위해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시즌 2의 5번째 방송 오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문득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엔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많이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녹화를 며칠 앞두고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어떠한 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이 왜 창업을 하는가? 우리들이 왜 기업을 만드는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꿈과 그런 도전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아주 심플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사람들 중에는 뭐를 만들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고 기업가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또는 영웅이 되고 싶다, 또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꿈보다는 아마도 뭔가를 없었던 것을 만들고 싶다는 그 욕망, 근데 거기서는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지런해도 누구한테 주고 싶은 욕망이 떠오르지 않으면 주저앉기 쉽습니다. 아무리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대부분 하다 말죠. 왜냐? 너무 어렵거든요. 회사를 하나 만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를 세상에 만들어 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까? 혼자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70%의 힘은 나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대충 뭔가 원하는 걸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는 만족 못하는 또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한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한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상품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쓰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딴 사람들과의 차별이 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성공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나눔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선 만들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두 가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인 부분인 것 같고 내면적인 것 같은 거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를 알게 되면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두 분의 강연을 통해서는 과연 그 두 분의 체험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는지, 이런 면을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말씀들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강연 첫 번째 순서로 Do Your Best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줄 VetAll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여자 대표이십니다. 김정미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 사업의 그 커다란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의 큰 그림은 뭐냐면 바로 맞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는 저는 인류의 건강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질병 진단 키트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창의적으로 세상에 없는 질병 진단 키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스마트한 거를 만들어는, 끊임없이 머리를 쥐어 짜면서 창조적인 스마트한 제품을 만드는 욕망이 크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일종의 제가 어느 일부분에 기여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기여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건강하고 안 늙으면서 오래 살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거를 아마 꿈을 꾸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공부했고 경험했던 거를 이제 나눠서 큰 그림으로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잘하는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게 제 사업의 네.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듣던 중 반가운 네. 이런 첫 번 표현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을 듣기 전에 우선 회사 소개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배트홀의 김정미 대표는 세계 최초로 자궁경부암 진단칩을 유전자 진단칩으로 개발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여성 과학자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의학 제품을 개발하고 산업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녀가 신념을 다해 열중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바라는 마음이었다. 진단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 개발한 경험과 고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질병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배트홀을 창업한 김정미 대표. 배트홀은 수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을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회사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차별성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엄격한 생산과 품질 보증 시스템을 통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 결과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 랭킹 5위에 진입 가능한 제품임을 인정받아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에서 더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가 배트홀을 창업할 때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창업자이긴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배트홀은 대를 넘어서 100년, 200년 존속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약학을 공부했습니다. 약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학사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일도 같이 하고 경험도 많이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파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머크 그런 회사들은 소위 장수기업이에요. 장수기업이면서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죠. 100년을 넘어서 심지어 200년을 바라보는 기업들이죠. 저는 궁금했어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장수기업이 될까? 무슨 비밀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죠.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보통 기업은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을 보통 수준으로 당연한 수준으로 했지만 그러한 장수기업들은 당연한 일을 최고 수준으로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업가 정신은 당연한 일을 최고 수준으로 하라 그것입니다. 혹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표님들 중에 반려동물하고 사시는 분 혹시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반려동물, 개, 고양, 뭐 야생동물도 상관없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배트홀은 바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진단이 중요하죠. 질병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배트홀 창업을 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의의가 당당했습니다. 내가 진단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경험도 쌓았고 나름 기술에도 자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일을 당연한 수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언제이냐 하면 초기에 지금 현재 일본 파트너 얘기입니다. 일본 파트너하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일본 파트너는 어떤 회사였냐 하면 1948년도에 설립된 최초의 일본 백신 회사였고 넘버원 회사였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삼성, LG 비슷한 시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일본 회사가 막 스타트업한 우리 회사를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는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거는 대박이다. 저 회사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저렇게 최고의 회사가 우리 회사의 파트너가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계획된 그 수준을 단시간에 좁히면서 걔네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한테 최고를 만족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거나 바로 최고 밑에 있을 수 있다. 무조건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실현이 시작이 되었죠.
할 수 있다라는 의지는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창업 초기에 이제 렌트를 하고 공장도 너무 좀 후지고 진짜 일본 말로 학고방이죠. 그런 데서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실사 오고 하는데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가 이제 유만한 회사를 봤었을 때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정을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 무조건 요번에 잡고 저 사람들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쪽 사업이 어려운 거는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인체용 같은 경우 식약청에서 인허가를 받지만 저희는 동물이기 때문에 농림부 산에 우리나라 검역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판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의 품질 수준은 진짜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퀄러티의 탑 오브 퀄러티를 요구하는 수준이었고, 의약품이라면 이건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기 위해서 허가서를 줬었을 때 걔네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진짜 직원들이 힘들었습니다. 실험도 다시 해야 되고 임상 데이터 다시 해야 되고, 하여간 그런 고생을 끝에 저희가 드디어 허가를 받았고 첫 제품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런칭하고 물건이 잘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 키우신 분 중에 잘 아시겠지만 심장사상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저희 진단에서 심장사상충은 가장 테스트 수가 전 세계에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진단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심장사상충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얼마 정도 팔고 나서 일본에서 다시 저희한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뭔데요? 지금 니네 성능 괜찮다. 근데 몇 가지만 더 개선을 해달라. 근데 저는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더 이상 뭐 개선을 할 게 있을까요? 진단 제품이 양성 음성 잘 맞춰주면 되지. 근데 일본은 일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네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 부분에, 그러니까 성능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유저 프렌들리한 측면에서 어떤 좀 더 보기가 쉽게 뭐 시그널을 강하게 한다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성능 자체보다는 옆에 이제 미셀레니어스한 그 주변 얘기였는데, 그거를 자기네 수준처럼만 해준다라면 자기네가 시장 점유율을 약속을 하겠다, 미국 제품 제치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쟤네들이 예고하는 수준으로 하면 이거는 세상에 1등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보고 글로벌 넘버원 프로젝트를 합시다. 요번에 우리 이거 성공하면 심장사상충은 전 세계에서 완벽한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였고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장사상충은 일본에서 저희 제품이 시장 점유율 65%의 넘버원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 기업가 정신은 당연한 일을 당연한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고 수준으로 하라는 일입니다. 아까 인트로덕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배톨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무조건 신속해야, 래피드해야 됩니다. 하지만 질병 진단에 오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됩니다. 신속 정확이 우리 제품의 핵심 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신속 정확의 DNA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Follow up within 24 hours.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전 세계 물건이 나갑니다. 우리 고객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고객들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자면 여기 아시아가 깨 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희 고객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희 고객들이 어떤 인콰이리나 질문이 왔었을 때 우리 회사의 슬로건은 24시간 안에 피드백을 해라. 그래야지만이 우리 고객이 배톨이 나의 파트너로서 항상 내 옆에 있고 나의 뭐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진정한 파트너로서 영원히 갈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무조건 어려운 답인 경우에는 당장 득답이 안 될 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 우리가 이틀 후에 답을 주겠다라는 회신을 반드시 24시간 안에 합니다. 이게 철저한 룰로 우리 회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라고 우리는 보통 하면 할 수 없지 뭐 최선을 다했대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No. I do my best.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 네가 못할 거면 우리가 있잖니.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기보다는 Yes, we can do it.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이 정신으로 가자라는 게 저희 회사. 그러니까 어쩌면 저 회사 너무 빡빡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만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고객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모든 일을 철저하게 타임 내에 완벽하게 완수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다. 뭐 다 느끼시죠? 제가 왜 이거를 썼는지. 저는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 우리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회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만들고 위대한 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이 없이는 기업조차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베톨의 인재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열정과 도전만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톨의 인재상은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그 해당 일을 실행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게 베톨맨이고 베톨의 인재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진단과 인연을 맺었고 어떻게 창업을 하였고 베톨을 시작하면서 이제 겪었던 어떤 그 좋은 기회와 반대로 굉장히 힘들었던 역경과 그리고 베톨에서 일하는 방식 그리고 베톨의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뭐하는 회사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동물진단키트 회사요. 뭐 글로벌 동물진단 전문회사. 맞다. 한 가지만 더 알아달라. 우리 회사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이다. 왜냐? 반려동물이 아프면 사람이 아프다. 슬프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해피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행복을 만들어준 해피메이커다. 잊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가 11년이 됩니다. 베톨이 생긴 지. 저는 정신없이 보내긴 했는데요. 겨우 뭔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톨이 해야 될 게 진짜 많고요. 그 일을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베톨맨들하고 당연한 일을 당연한 수준에서 아니라 당연한 일을 최고의 수준으로 하면서 베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베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석 기초 ENC 주식회사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제 지난번 미팅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원래 건축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되게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회사 이름이 굉장히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셨나요? 뭐 이쪽 우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반석 기초 그러면 반석이라는 뜻이 원래 이제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네네네. 또 저희가 기초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반석 기초. 네.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석은 네. 이게 든든한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리스찬으로서 반석 기초 ENC. 네. 저는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미난 얘기 이따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강연을 해주실 텐데 이 회사 소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비전으로 집안, 기초, 보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반석기초 ENC를 창업한 문형록 대표. 모든 일은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헬리퀄 파일 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우리 환경에 맞춘 로타리 파일 공법을 개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공법은 소규모 장비 조합으로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시공 조건에서도 시공이 가능해 소형 파일 시공의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문형록 대표는 회사와 함께 임직원들도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치, 인재, 지식 중심의 독서 경영을 진행 중이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연매출 200억 원대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자신의 신념과 사업 스토리를 엮어내며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원가 절감의 묘미는 기초공법 선정에 있다고 말하는 문형록 대표는 근본이 되는 기초공사, 그 기본에 충실하며 연세대 산학협력단 기술 이전, 그리고 대우건설, 삼성물산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여전히 매진 중이다. 제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 성장을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성장을 통해 회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회사가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위적인 숫자만의 성장보다는 신뢰 경영, 나눔 경영을 통한 바른 성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반석기초 ENC 대표회사 무형록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업 중에서 토목인데요. 토목도 일반 순수 토목과 건축 토목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 토목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지하를 터파기 공사하거나 흙막이 공사, 그리고 집안이 약하면 말뚝을 박거나 그 기초를 보강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명은 고객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비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객을 기쁘게 하고 이럴 사명을 정할 때는 고객은 외부의 고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내부 고객, 우리 직원은 어디 있을까 이러한 딜레마에 좀 빠졌는데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같이 공부하는 경영자 모임에서 홍콩 이랜드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경영자분하고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사업가 한 분께서 자기의 고객은 세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장의 고객은 직원이고 직원의 고객은 나고 우리의 공동의 고객은 외부의 고객이다. 이런 말 듣고 제가 그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내부의 고객인 우리 직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국을 돌아와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우리 비전은 어쩌면 액자에 걸린 사장만을 위한 어떤 비전이 아닌가, 사장만의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가가지고 다시 비전을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게 직원이 행복하는 회사, 성장하는 회사, 가치를 남기는 회사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직원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5초, 10초 가는데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입니다. 조용하는데 어느 한 직원이 마지못해 먹고 살라고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서 먹고 살라고만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다 먹고 산다. 제 아들이 둘 있는데요. 작은 아들은 학원 다니느라고 여기로 왔고 큰 아들은 세종시 저희 현장 가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명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당 12만 원 받습니다. 11만 원 정도 받으면 뭘 해도 한국에서 다 먹고 산다. 근데 미안하지만 단지 우리가 먹고 살려고만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당신과 나는 얼마나 서글프냐 우리가.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느냐라고 되물었고 그런 가치를 남기는 회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신뢰 관계, 나눔 실천, 바른 성장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 관계는 발주처와의 관계가 있고 또 저하고의 협력업체와의 관계, 또 나눔 또 실천이라는 그런 핵심 가치 있고요. 이걸 떠받치는 게 바른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른 성장은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또 연말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돌진하실 겁니다. 또 저 같은 돌격형들은 특별히 더 심합니다. 어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느 사장님께서 저를 처음 모시는 분이에요. 처음을 보는데 이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문 대표님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문 대표 같은 성격들은 목표를 세우면 그 숫자에 민감해서 오히려 편법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숫자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장은 우리 아까 소중하다고 말하는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는 함께 성장을 해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성장을 위해서 독서 경영을 한 달에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 시간에 한 직원이 용기를 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건설회사고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한 달에 2권은 너무 어렵습니다. 한 달에 1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소위 우리말로는 목을 내놓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사업가 김성호 씨가 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사장의 명예란 부분이 세 개가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월급을 제때 주는 것, 또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 고용을 창출하는 것, 그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가 7월달이 만 11년입니다. 11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안 밀려봤습니다. 저희라고 이렇게 어떤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캐시플로우를 쭉 체크를 하면서 항상 가용활동을 준비하고 가용활동이 부족하면 적금을 털어서라도 또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급을 제때 지급했습니다. 항상 감사할 일이고요.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 이것은 나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나에 대한 사장의 명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한다고 했고요. 저희 회사는 또 저부터가 건축 전공자로서 토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 지식이 여러분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많이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을 했고요. 미국 전문지 2권, 또 일본 전문지 2권, 그리고 또 미국 협회에 가입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회사 초기부터 계속 또 해외 박람회를 계속 많이 다니고 가능한 한 직원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쪽 사진은 상하이 갔던 사진이고요. 밑에는 올 3월 달에 저희 가장 막내인 직원을 집어서 라스베가스와 캐나다 캘거리 노키 산맥을 돌고 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서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람회를 가서도 박람회를 한 2박 3일 정도 보고 또 나머지 3박 4일 정도는 또 주변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행과 독서를 같은 동급으로 치냐면 여행과 독서는 사고를 확장하고 의식 수준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 회사는 5년 근무하면 제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가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8년을 근무하면 저희가 600만 원을 줘서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으로 여행을 가게 하고요. 또 10년이면 또 600만 원 주고 또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근데 그건 현찰로 주지 않고요. 반드시 여행을 가야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다양한 문화를 보고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해야지만 창의적인 사고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해외 기업들을 또 여러 곳 탐방을 하고요. 또 세미나도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성장해야 되지만 회사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이 그 종들한테 재능에 맞게끔 3명 형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잽싸게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땅속에 묻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만 돌려줬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마저 뺏어서 이미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라 라고, 그리고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줬는데 손해가 아닌데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을까? 여기에 바로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달란트를 줬습니다. 각자에게 다 사명을 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고 사명인데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라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성장을 시켜서 키워낸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물론 물질의 확장도 있지만 의식의 성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초에 1월 달에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는 저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저의 삶의 고백이고 신앙 간증이고 저의 출사표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삶과 제 신앙과 제 삶에 연결시켜서 책을 썼습니다. 느헤미야는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 고관 출신의 평범한 제같이 일터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느헤미야를 저의 롤 모델을 삼고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저를 가장 괴롭힌 건 뭐냐면 외부의 시선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계속 잘 해왔다고,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해왔다고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아까 스타트업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근데 네가 뭐 잘난 거 있어서 과연 책을 쓰냐 이런 것들 계속 저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결과가 아닌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정말 뛰고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 사장들에게 같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제가 제 삶의 간증과 고백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몇천억 벌어서 그때 뭐 하겠다, 재단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 아내가 여기 지금 앞에서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나중에입니다. 나중. 뭐 하려면 나중에 막 이렇게 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나중이었습니다. 저는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를 하게 되면 각자가 개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자기 각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저 또한 있는데 그걸 눈앞에 있어도 매일 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면서 저희 사명을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원신이라는 책을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런 것인데요. 또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회사가 될 수가 있고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세계 평화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이라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업을 성장시켜서 너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기업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하면은 굉장히 욕심쟁이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센 사람들도 있고 뭔가 막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고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어렸을 때 기업가구나, 사장이구나, 회사 회장이구나, 대표구나 많은 그런 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제가 들으면서 특히 우리 문형욱 대표님의 마음씨 착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미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해피하게 해서 우리 세계를 해피하게 하겠다는 커다란 꿈을 가지셨고 그런 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 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무엇인가 늘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최근의 버전은 최근에 제가 깨달은 바는 만들고 싶은 마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런 제 생각과 우리 두 분의 네. 오늘 강연이 일치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 짜고 한 거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공통점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이게 과연 우리 방송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의 진실, 핵심 이런 거 무엇인가를 파고들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한편 가졌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 문 대표님께서 네. 만든 책을 네. 저한테도 선물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책을 잠시 제가 봤는데 문득 이렇게 펼친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메모를 해왔는데 책 제목은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 네. 맞죠? 네. 우선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냥 한번 펼쳤는데 큰 제목이 하나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궁금증을 만들어준 이 작은 제목이 있어요. 하느님의 영업 방법. 예. 이게 뭐죠? 네. 우리가 보면 인간의 영역이 있고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 있을 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한 20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 또 바로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가자고 네.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는 순간이 왔는데 끝내 거절을 못하고 따라갔는데 네.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보면 저희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네. 땅을 보기 때문에 네. 바람이 날리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네. 고화제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네. 땅에 깔면 딱딱이 질 건데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가 저를 후원하는 분 중에 이거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을 인해서 다른 아이템이 저랑 네. 연결이 돼가지고 올해 소위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보면서 제가 또 성경의 인물인데요. 요나처럼 네. 도망가려고 했다가 마지못해 네. 따라갔는데 네. 제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영업이 네. 큰 영업이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네. 영업.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있고 네. 신의 영역이 있고 네. 우리 인간의 노력과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나는 지점에서 네.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정미 대표께서는 반려동물에 특별히 애정이 있습니까? 사업과 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지금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짧은 관계상 저의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을 것 지금 같은데 다 까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인체용도 하고 인체용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배틀을 하면서 동물로 바꿨는데 왜 바꿨을까요?
사실은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가 뭐냐면 건강이나 헬스라는 차원은 이제 전 인류가 공통이기 때문에 한국 건강, 미국 건강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인드 자체가 그런 건데 내가 계속 하던 인체 쪽 일을 하게 되면 저의 상대는 다국적 기업인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파이자라든가 그런 회사죠. 저는 그 회사하고 싸우면 100이면 100 무조건 KO 패죠. 새로운 분야를 찾아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파트너 전무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이 장기였기 때문에 벤처나 이런 회사는 기술이 확실하고 잘만 팔 수 있다면 그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가 아니라 틈새 시장인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맞는 동물로 가야 된다는 게 저 판단이었고 그거는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그게 판단이. 10년 전에 판단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100 성공할 수 있는 거는 111개국이나 네. 지금 수출하고 계시는 작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글로벌인 네.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훈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오늘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 같아요, 문화. 기업의 경쟁력에 솔루션 중에 키워드 하나를 제가 꼽는다면 오늘의 대화에서 발견한 것은 컬처다, 문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corporate culture, 기업 문화. 네, 네. 기업 속에서 네. 직원들 또는 임원들, 구성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영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값어치를 올리는 게 우리 회사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심플한 건데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도 많이 좀 공부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 두 분들의 기업의 특색이 있는 모습을 많이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특이한 두 기업을 만나봤고요. 그 두 기업의 창업자 분들을 만나봤고 두 기업 모두 창업한 지 11년 됐고 지금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궤도에 올라간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업의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이 두 기업은 정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래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을 만들어낸 그 핵심 DNA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운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현재 CEO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회사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감탄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기업인들이 아직 부족한가를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만난 두 분들은 이 앞으로의 미래에 굉장히 밝은 새로운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같은 자리에서 두 분과 대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 내부의 문화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즉, 그 직원들, 임원들, 사람 중심의 경영이지만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도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기업도 저 기업처럼 어떤 비슷한 경영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 기업만의 독창적인 컬러, 캐릭터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리더의 역할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CEO들이 사실은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많죠. 너무 현업에 바쁘고 밀리다 보니까 그 HR이라고 얘기하는 휴먼 리소스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이 전문가들한테 맡기게 되고 탑에 있는 최고 경영인들은 살짝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철저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30명짜리 회사든 3만 명짜리 회사든 간에 그 회사의 승부처는
그 중심에 있는 파운더 또는 CEO, 그 대표자의 역할인데요. 대표자의 역할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화두에 오르지 않는 부분이 컬처죠. 기업 문화가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리더로서, CEO들로서, 최고 경영인들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컬러는 그 회사의 리더가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디자인한다고 볼 수 있죠. 회사를 디자인해야 된다. 회사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바로 최고 경영인이다.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는 독서 경영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고 있지만,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기업을 각각 또 놓고 보면은 그 특별한 어떤 방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분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 나의 기업의 컬러를 무슨 색깔로 만들 것인가, 나의 기업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물론 이제 매출과 수익률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딱 들어섰을 때 이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우리 직원들과 나와의 거리는 얼만큼 가까운 것인가, 직원들끼리는 얼만큼 교류가 되고 있는가, 이러한 건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 밖에서 승부 이전에 이미 승부가 다 만들어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화두를 기업은 기업의 문화가 승부를 좌우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우리 방청객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또 2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